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 담당의 이희진입니다. 오늘은 이제 많은 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ADHD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유익한 정보를 주실 우리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 백창현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ADHD인데 과연 그 ADHD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네, ADHD는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를 줄임말로 우리말로 하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부르게 되겠죠.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서 가장 흔하고 익숙한 진단명입니다. ADHD는 주로 주의력 부족, 충동성, 과잉 행동, 이 핵심 증상인데 사실은 집중 효율성의 저하나 반응 억제의 어려움과 같은 이제 실행 기능의 저하가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우리 행동에 대해서 이제 실행을 하는 이제 지시를 내리는 이제 뇌 중에서도 이제 전두엽의 기능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ADHD는 단순히 집중력이 부족하거나 행동이 부산스러운 것 외에도 다양한 여러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매사에 급하고 참을성과 인내심이 부족한 모습, 또 중요한 일이 뭔지 모르고 당장 눈앞에 하고 싶은 일만 해서 중요한 일을 마치지 못하는 것, 또 정서적으로 미숙해서 좀 감정과 충동 조절이 어려운 모습, 또 정리정돈이 잘 안 되고 제한된 시간 안에 일을 마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이런 동기를 가지기가 어렵고 자신의 행동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또 문제의식이 없고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다른 일을 끝내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모습들이 포함되는데, 그래서 단순한 산만한 것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인지, 정성, 정서, 행동 조절과 관련된 전반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것이 ADHD의 증상들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소위 말썽을 좀 잘 부리고 산만해 보이는 그런 아이들이 혹시 내 자식이 ADHD인가 걱정하시는 부모님이 좀 많기도 하시는데, 혹시 ADHD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그 구별법이 좀 있을까요? 네, 산만하다는 거는 아이가 자라는 중에 나타나는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어른들도 누구나 좀 모든 상황에서 100% 집중할 수는 없잖아요. 딴 생각을 하거나 소위 이렇게 멍 때리거나 하는 이런 모습들이 어른들에게서도 자주 나타나는 모습인데, ADHD가 있는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산만함은 이런 일반적인 정상 발달 과정의 산만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썽쟁이 아이와 ADHD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어떤 아이를 ADHD로 진단할지 그 기준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진단 기준에 따라 ADHD를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복잡한 기준을 세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중요한 거는 정도와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앞서 ADHD의 이제 정의는 주의력 결핍 그리고 과잉 행동 이 두 가지가 문제라고 했죠. 진단에도 이렇게 부주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 중에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제 6개월 이상 나타날 때, 그리고 또 과잉 행동 혹은 충동에 대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6개월 이상 나타날 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점은 이런 문제가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장면에서 존재한다라는 건데요. 즉 집에서와 같이 한 곳에서만 이런 부주의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학교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두 군데 이상에서 모두 조절되지 않는 부주의, 과잉 행동, 충동 조절의 문제를 보일 때 진단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기관과 그런 장소나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군요. 그러면은 이런 ADHD 아동들이 겪는 어려움에는 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앞서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관련해서 한 가지 이제 진단 기준에 더 포함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사회적 그리고 학업적 직업적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된다 내용도 진단 기준에 포함되어 있어요. 즉 ADHD로 진단받는 아동들은 이러한 기능, 사회적인 기능, 또 학업적인 기능의 이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보면 누군가와 이제 얘기를 할 때도 누군가가 얘기하는 거를 잘 경청하고 거기에 또 적절히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ADHD로 인해서 병적인 문제로 인해서 집중을 하지 못해서 적절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학업적 기능에 대해서는 뭐 보다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선생님의 말을 듣고 있다가도 뭐 다른 소리가 나면 그쪽으로 금방 이렇게 시선이나 집중이 옮겨가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시험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하다가도 끝까지 문제를 읽지 않고 문제를 풀어버려서 뭐 틀린다거나 이런 문제들, 또 한 곳에 오래 집중하는 것이 이제 어려워할 수 있겠죠. 또 ADHD를 치료받지 않고 받지 않은 채 성인이 됐을 때 뭔가 이제 직업적인 이런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직업을 수행하는 거에 있어서 집중력의 저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참 어려움이 많겠네요, 아이가. 근데 좀 궁금한 게 굳이 이거를 꼭 약물 치료를 해야 하는지, 그냥 부모님의 어떤 훈육이나 이런 것들로는 괜찮아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꼭 치료를 받아야만 할까요? 네. 일단 우선 ADHD를 갖고 있는 아동들은 좀 이런 충동적이고 산만한 행동들 때문에 뭐 야단이나 뭐 꾸중과 같은 부정적인 얘기를 좀 많이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좀 말 안 듣는 아이, 뭐 문제야 이렇게 평가가 되고, 스스로도 자꾸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본인을 나쁜 아이, 뭐든지 잘 못하는 아이, 뭐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아이는 더욱 자신감을 잃게 되고, 또 주의 집중의 문제나 또 뭐 충동성 이런 문제들 때문에 또래 관계에서도 아까 진단 기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적절한 관계가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래한테 뭐 따돌림을 당하기도 할 수 있고, 또 학업적 제 기능도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습 능력이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행동 문제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의 약물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인데요. 80% 정도가 분명한 호전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집중력, 그리고 기억력, 또 학습 능력이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아이 스스로도 과제, 학업에 대한 흥미, 그리고 동기가 강화되고 수행 능력이 또 좋아질 수가 있고, 더불어서 뭐 주의 산만함, 과잉 활동, 충동성 이런 것들은 떨어지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도 잘 따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약물 치료로만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또 아이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부모님들의 부모 교육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또 아동의 충동성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자기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인지 행동 치료, 또 기초적인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뭐 학습 치료, 놀이 치료, 사회성 그룹 치료 등 다양한 치료가 아이의 필요에 맞게 병행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그 이제 뭐 약물 치료 외에 학교나 가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선생님. 네, 이런 외적인 것들 뭔가를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ADHD뿐만 아니라 뭐 여러 정신과적인, 특히나 이런 여러 정신과적인 질환에 있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해를 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크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ADHD가 의심되는 아이의 경우에는 뭐 학교 선생님이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떠냐 이런 말로 이제 병원에 가보라는 것을 좀 완곡하게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런 환경에서 뭐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담, 병원 치료를 권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특히나 정신과적인 문제에 있어서 부모들이 그런 말에 이제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권할 정도면 대개로 정말 힘든 경우이고, 권유대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게 되면 많은 증상들이 좋아지고, 또 일부 호전되지 않는 증상에 대해서는 진료하는 병원에서 상의하는 것이 좋은데, 왜냐면 증상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이제 아동과 대화할 때 그런 아이의 말을 주의 있게 듣고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앞서 이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이런 ADHD를 앓고 있을 때 아동들이 겪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 이제 부정적인 경험을 하지 않게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이런 병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예를 들어 보면 주위가 이제 산만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변 환경을 차분하고
단순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아이들이 뭐가 이렇게 자꾸 다른 데 주의를 뺏기거나 산만하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경험을 할 가능성이 좀 줄어들 수가 있겠죠. 또 뭔가를 이제 학교에 갈 때 이제 집중력이 떨어져 있으니 뭔가를 자꾸 잊고 가거나 뭐 준비물을 잊고 가서 학교에서 적절한 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일일 계획표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과제나 뭐 준비물 같은 것들 잊지 않고 메모하고 챙겨주는 이런 도움을 준다면 그런 걸로 인한 부정적인 경험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전체적인 틀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부정적인 경험, 그 아이의 환경에 맞게 부정적인 경험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희가 좀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 ADHD에 대해서 백창현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여러 부모님과 선생님들께서도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